예, 오늘은 보강 수업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신분석학적 성격 이론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리비도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렸고요. 이 리비도와 관련해서 이제 기본 개념들을 좀 살펴보면, 리비도가 자신의 내부로 지향되는 건 바로 자기애라고 하고, 타인이나 사물에 지향되는 것을 대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비현실적인 공상으로 지향되는 경우를 내향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리비도라는 것이 어떤 대상에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대상에 따라서 리비도가 좀 강한 대상이 있고 좀 약한 대상이 있겠죠. 아마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리비도가 형성되어 있다면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고, 타인이나 사물에 지향되어 있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리비도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사람이나 사물이 아니라 뭐 비현실적인 공상에 지향되어 있으면 그게 굉장히 내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비도라는 것이 유아 시절의 애정 대상에 계속 고정돼 있다 보면 성장 후에도 그러한 대상애를 그대로 나타내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에 바로 고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착. 그러니까 유아 시절에 그 애착 형성의 대상인 경우, 특히 이제 그게 엄마일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에 그 엄마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해서 성장 후에도 그 대상을 그대로 나타낸다면 엄마를 향한 리비도가 형성돼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엄마의 바로 리비도가 고착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지향했던 대상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대상을 나타낼 경우에는 퇴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리비도의 에너지가 제약 또는 억제당하는 것을 억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타적으로 다른 대상을 향해서 이 에너지를 발산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승화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수업 시간에도 이 리비도를 어디에다가 내가 쏟아붓느냐에 따라서, 그죠? 대상이 다 다른데, 보통 우리가 발산하지 못할 대상에 주로 파괴적이거나 또는 공격적인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거는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것을 억압해야 되죠, 사실은. 그리고 다른 대상으로 그거를 돌릴 때 그것이 그 에너지가 발산되는 경우를 승화라고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프로이드의 성격 이론에서 이 세 가지의 기본 요소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이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드가 바로 원초화라고 얘기도 하고 또는 원역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본능은 바로 이 원역의 이드의 일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이드라는 것은 성격의 가장 원초적인 체계로 정신 에너지의 원초적인 모체다라고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본능들의 산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본능에 따라서 아무래도 행동을 하게 되면 쾌락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게 돼요. 그리고 고통은 피하려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반사작용 또는 소원 충족의 1차 과정 사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그 정신적 심상의 형성을 통해서 욕구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것들을 보통 꿈에서 현실과는 반대되는 모습들이 그려지죠. 그래서 우리가 꿈은 보통 현실하고 좀 반대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 경우에 현실에서는 내가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꿈속에서는 또 행동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기본적인 가장 생물적 충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쾌락 원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당장 충족을 시켜야만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반사적인 표출이다 또는 공상까지도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쾌락 원리에 의해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 유아들을 미분화된 싸움 덩어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기들은 뭔가 불편하면 울어요. 근데 그 불편한 것, 내가 뭐 때문에 불편하다라는 게 아주 확실하죠. 그래서 내가 배고플 때는 울면, 젖을 물려주면 울음이 또 그치죠. 그죠? 그게 바로 아이들이에요. 유아. 그러니까 유아는 즉각적으로 본인의 어떤 미충족된 욕구를 해결해야만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드는 바로 신경증적인 불안의 원천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원초와 이드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첫 번째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성격의 두 번째 요소가 바로 에고라고 하는 겁니다. 에고. 아마 에고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든 사고나 추리 활동을 통제하고 또 외부 세계에서 원역의 즉각적인 그런 만족도를 통제하는 그런 현실 원리에 따라서 작용하는 게 에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사고를 2차 과정 사고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동일한데, 그 만족을 얻기 위해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현실적인 추리 과정이다. 우리 근본적으로 인간이라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고 종족을 보존 발전시키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원초화라는 것은 그거를 즉각적으로 다 실현하려고 하는 게 원초화라고 한다면, 이 에고라는 것은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용주의고 현실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에고가 작동돼서 그렇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에고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바로 현실 불안의 원천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드는 바로 그냥 충족을 시켜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충동적인 거예요. 근데 에고는 아니야, 이건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충동을 억제시키면서 지금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들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하는 게 바로 에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성격의 세 번째의 요소가 바로 슈퍼에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초자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슈퍼에고. 이 슈퍼에고라는 것은 성격의 바로 도덕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나 사회 기준을 따르려고 하는 것들이 내면화되면 심리적 보상과 처벌에 아무래도 관련되지요. 부모 말씀을 잘 따르면 보상을 받는 거고, 또 사회적 기준을 잘 지키면 보상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처벌에 처해지잖아요. 그래서 현실보다는 이상적인 부분을 대표하고 쾌락보다는 완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자라는 것은 양심과 이상이라고 하는 두 개의 하부 체계를 발전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 인간들에게도 양심이라는 게 있죠. 이제 누구나 다 양심은 있어요. 물론 정도 차이는 있고, 또한 또 이상적인 거를 추구하는 것도 자아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두 가지가 하부 체계로 잡혀 있고, 그래서 이 양심이란 것은 마땅치 못하다고 보는 행동을 처벌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죄의식을 갖게 해서 벌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야, 너 양심에 꺼리끼는 행동을 하지 마.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때 그게 바로 어, 죄의식을 갖게 해서 그거를 좀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게 양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아 이상이라는 것은 뭐 적당한 행동을 승인하고 권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뭔가 장려하는 상을 주는 경향이죠.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긍지를 느끼게 하고 상을 받게끔 해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자아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트는 이 성격이 이 세 가지 이드, 에고, 슈퍼에고의 역동적인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요소가 서로 갈등 관계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갈등 관계에 놓여 있으면서 끊임없이 어, 작동을 하죠. 그죠? 그리고 초자 같은 경우는 어, 이드의 맹목적인 충동, 특히 성적 충동과 공격적 충동을 억제시키고, 그리고 자로 하여금 에고죠. 현실적인 목표 대신에 도덕적인 목표를 좀 더 가질 것을 권장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초자가 좀 더 확고하고 완전한 방향을 가리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양심, 뭐 자아 이상, 그리고 도덕적 불안의 원천이 되는 것이 바로 슈퍼에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인간의 생각이나 행위라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성격의 구조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인간의 의식적인 부분은 바로 한 10%밖에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건 바로 무의식적인 측면이다. 그래서 바로 무의식 측면은 이드, 원역이라고 하는 것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 이드라는 건 뭐예요? 미분화된 심리적 에너지고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그걸 바로 성 에너지인 리비도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무의식 속에는 바로 이런 성적 에너지가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보면 성적 에너지를 작용시켜서 모든 것들을 사실은 충족시키려고 하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그런 성적 에너지를 다 충족시키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아, 현실적인 측면을 많이 고려하는 게 에고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에고. 현실 원리죠. 그죠? 이드가 바로 쾌락 원리에 의해서 작동되어진다면 현실 원리는 에고에 의해서 작동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 네가 바로 이런 충동을 바로 발산하고 싶을 때 그걸 바로 발산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니까 안 돼. 지금 당장 충족시킬 수 없어. 라고 말리는 기능을 하는 게 에고라고 볼 수 있고요. 좀 더 상위에 있는 슈퍼에고가 작동된다는 것은 바로 도덕 원리가 작동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고, 그래도 이런 건 지켜야지. 라고 하면서 양심에 꺼리끼는 행동을 하지 않게 되면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행동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행동하면 뭔가 죄진 듯한 느낌을 받는 죄책감을 좀 느끼게 되죠. 그게 바로 슈퍼에고인 도덕 원리에 의해서 작동이 되어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러한 세 가지 이드, 에고, 슈퍼에고에 의해서 모든 사고와 행동과 감정을 표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 수 없고 그 모든 걸 다 충족시키고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뭔가 우리 인간은 이런 방어 기제라는 것을 작동시키게 돼 있어요. 방어 기제. 그래서 이 방어 기제에는 한 10여 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방어 기제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흔히 작동시키는 게 바로 합리화죠. 합리화는 더 쉽게 얘기하면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핑계를 많이 대잖아요. 너 이거 왜 안 했어? 너 왜 이거 안 지켰어? 너 이거 왜 이렇게 했어?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것저것 핑계를 생각하고 둘러댑니다. 그게 바로 합리화죠. 합리화.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아, 그게 사실은 말이야.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사실 이렇게 한 거야. 그럴듯한 구실을 갖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 경우가 바로 합리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어기제라는 것들입니다. 물론 방어기제에는 합리화 외에도 억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전이라는 것도 있고 반동 형성이라는 것도 있고 투사 또는 승화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드가 나를 충동시킬 때, 뭔가 하라고, 저지르라고 막 나를 내적으로 자꾸 충동질해요. 그럴 때 억누르는 것이 바로 억압이에요. 그냥 무조건 참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억압을 사용할 때도 많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드에서 시키는 대로 만약에 행동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억압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또 전이라는 것은 바꾸는 거예요. 그 대상을 바꾸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속담에도 그런 게 있죠. 종로에서 뺨 맞고 뭐 한강에서 분풀이한다. 그걸 대치시킨다라고 보는 거죠. 전이. 그죠? 위치를 바꾸는 거죠. 그게 바로 어, 전이라고 하는 방어기지를 쓰는 경우. 엄마한테 혼나는데 동생한테 막 화풀이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반동 형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어떤 상황에서 어, 원래 생각하고 있거나 해야 될 부분과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맞닥뜨린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반동 형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요. 집으로. 그래서 부모님이 딱 받았는데, 여기 무슨 경찰서인데, 아드님이 지금 경찰서에 뭔가 잘못을 해서, 어, 와 있습니다. 라고 하면 부모님의 반응은 어때요? 그걸 바로 인정하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 아이가 그럴 리가 없는데요. 에이, 아니에요.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게 이제 부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경우고, 부인하는 거죠. 강하게 만약에, 리액션을 보이게 되면 그게 이제 반동 형성이에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뭐 합리화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핑계, 구실, 그런 것들을 찾는 게 바로 합리화라고 볼 수 있어요. 변명. 그런 것들이 다 합리화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죠? 우리 뭐 노래 가사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핑계 대지 마. 그죠? 뭐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야 변명하지 마. 근데 그게 다 자기 합리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에 포함되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투사라고 하는 것과 승화라는 것도 다 방어 기제인데 투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에 내가 그 대상을 향해서 내 이들을 다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다른 대상한테 투사시키는 거예요. 투사시킨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겁니다. 원래 대상하고 원래 대상에는 그게 안 되니까 다른 대상에다가 그거를 푸는 거, 해결하는 거. 그런 경우도 투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공격적 본능, 뭐 중음의 본능, 이건 우리가 바로 다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본능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른 대상에다가 씌워가지고 해결하는 경우가 투사라고 볼 수 있고 승화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욕구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 그거를 승화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그 욕구를 즉각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지만 그거를 다른 형태로 내가 그거를 또 발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승화라고 얘기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격이라는 거는 이런 세 가지 이드, 에고, 슈퍼에고의 사실은 상호작용에 의해서 어,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 세 가지의 구성 요소가 서로 갈등을 보이게 돼 있고요. 갈등을 일으키면 우리는 어때요? 내면적으로 갈등이 일어나면 긴장이 많이 늘어나고 긴장이 높아져요. 그리고 그걸 해소시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는 불안이라고 얘기를 해요. 갈등과 불안. 그래서 프로이트는 바로 그걸 무의식적 갈등이라고 얘기해요. 그 원초화에서 비롯된 충동과 이데에서 비롯된 충동과 그와 관련된 기억이 억압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어라는 걸 하는 경우가 그 원래의 억압을 강화시키고 자로 하여금 자존심을 유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데 그 잘못한 거를 감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바로 그런 거죠.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일을 잘못하거나 어떤 잘못된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다른 걸로 탓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키는 거야. 내 잘못이 아니다. 라는 것을 주는 것이죠. 그런 것이 바로 합리화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프로이드가 원욕과 초자는 끊임없는 갈등 상태에 놓여 있다. 그리고 자라는 것은 그 두 가지, 이드와 슈퍼에고의 갈등을 조정하려고 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격이 역동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긴장을 발산하려고 하는 건 원욕과 그런 충동을 억제하려는 초자 간의 슈퍼에고 간의 계속적인 상호작용과 갈등을 포함하고 그 힘이 성격을 동기화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프로이드가 성격을 보는 관점이에요.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이드와 슈퍼에고와 계속 갈등 상태에 놓여 있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계속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갈등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걸 할까 말까 주저하잖아요. 그리고 이걸 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고 이걸 안 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 그게 그 두 가지의 생각을 하게 하고 조종하는 역할이 바로 에고예요. 그래서 그 갈등 관계를 어느 정도 중재하고 조정하려고 하는 에고에 의해서 현실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무의식적 갈등으로 인해서 비롯되는 것들을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불안이라는 것과 억압이라는 게 있죠. 우리 인간은 이런 억압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내 욕구를 다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억압을 해야 되죠. 그러면서 또 그걸 해소하는 과정 속에서도 불안이라는 걸 느껴요. 사실은. 이걸 내가 무조건 다 해소하면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 그 결과가. 나는 시원할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뭔가 안 좋은 일이 결과가 생기면 그거로 하여금 나는 불안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불안은 억압의 결정적 요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금지 행동이라는 것은 바로 불안과 연합이 돼요. 엄마가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게 되면 나중에 혼날까봐 우리는 사실은 걱정하잖아요. 그죠? 내가 이걸 하면 혼나는데. 그걸 뻔히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불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은 내부로부터 오기 때문에 억압을 할 수밖에 없죠. 그죠? 우리 대다수의 많은 행동들이 이러한 억압과 불안의 연속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이트가 성격 구성 요소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안에다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제가 지난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상담을 하다가 그런 것들을 파악한 거예요. 그런 상담하러 온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 현재의 상태의 그 문제점의 원인은 과거 어느 시점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꿈 얘기를 자꾸 하도록 만든 거죠. 꿈을 꾸게 하고. 그래서 이런 불안의 세 가지 측면이 나타나죠. 신경증적인 불안. 이게 바로 이드와 관련된 거죠. 본능적 충동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서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막 충동이 생기는데 그 충동을 내가 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저지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게 뭐 범죄 행위일 수도 있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일 수도 있고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내가 그거를 저지르게 될까봐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게 신경증적인 불안이에요. 그 다음에 현실적 불안이라는 건 뭐예요? 외부 세계에서 현실적인 위험에 대해서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아까 그 에고가 바로 이드와 슈퍼에고를 중재한다고 했잖아요. 중간에서 적절한 조정 역할을 해요. 근데 내가 그 조정 역할을 잘 못해서 생기는 문제, 그런 현실적인 위험에 대해서 내가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현실적 불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덕적 불안이라는 것은 바로 슈퍼에고 때문에 개인의 행동이나 생각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느껴지는 것들, 그게 바로 양심의 가책이죠. 그리고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커지게 되면 불안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야, 이거 내가 양심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 행동을 하면 내가 양심이 없는 행동을 하는 건데 그럴까봐 이제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또 죄를 짓게 될까봐 또 불안을 느끼는 거. 그게 도덕적 불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런 불안을 느끼게 되면 큰 긴장 상태에 놓여 있게 되고 그런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거죠. 이게 맨날 불안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런 불안이 계속되면 안 되잖아요. 불안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대처가 될 수 없게 되면 비현실적인 방어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방어 기제들이라고 하는 거고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몇 가지 방어 기제들. 그래서 내 어떤 숨은 그 본능적 동기, 갈등 이런 것들을 숨기거나 위장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방어 기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어 기제 앞에서 얘기했던 방어 기제들도 있고요. 대치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전이된 공격이에요. 충동 대상을 다른 대상에다가 분출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A라고 하는 대상에 뭔가 충동을 해결하고 하려고 하는데 그 대상에다 못하니까 다른 대상으로 그걸 바꾸는 거죠. 그래서 소수 집단의 희생양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원래 내가 공격하고 싶던 대상은 바로 큰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은 내가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수민족들이 항상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바로 이런 대치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반동 형성이라는 건 바로 억압된 소망을 정반대의 것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지나친 사랑의 질식사를 시키는 거죠. 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스토킹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죠? 어. 그런 어떤 자기 감정을
부인하기 위해서 정반대되는 행동으로 은폐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인 보통 사람은 스토킹 안 하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죠? 근데 이렇게 사랑을 핑계로 사람을 살 수 없게끔 질식사시킨다라는 얘기. 뭐 합리화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또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억압된 생각의 재해석이에요. 이것도 핑계대는 거고 변명, 구실거리를 만드는 거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때리는 거야.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그죠? 그 다음에 투사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욕망인데 그 내 욕망을 드러내기가 뭐하니까 타인이 그런 욕망을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갈망하는 거 아니냐. 자신의 숨겨진 욕망을 타인한테 돌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게 투사예요. 대상을 자꾸 바꾸는 거죠. 그죠? 내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퇴행이라는 거 앞에서 얘기했죠? 내가 유아기 때 애착의 대상으로 삼았던 과거에 획득했던 발달적 과제를 역행하는 것이 바로 퇴행입니다. 동생이 태어나면 형이 다시 대소변을 못 가려요. 동생이 태어나면 어때요? 부모님들이 그 동생한테만 막 애정을 쏟아붓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 나한테도 그런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애정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 부모의 사랑을 되찾고자 하는 본능이 발동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막 동생을 막 시샘하고, 그래서 그 동생을 막 부모님이 안 보는 상황에서는 막 동생을 때리고 싶고, 뭐 심지어는 동생을 막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도 생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이런 경우예요. 승화라는 거는 뭐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욕망이에요. 이거 표출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거를 용인할 수 있는 형태로 변형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벗은 몸을 본다는 건 큰일 나는 거죠, 사실은. 그죠? 우리가 자꾸 숨어서 보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인데, 그거를 승화시키면 남들 앞에서 내가 벗은 모습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거. 그건 누드화를 그리는 경우죠. 그죠? 동일시라는 것은 중요한 타인과 같은 존재로 행동하는 거예요. 중요한 타인.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른 사람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존재로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공격자를 동일시하게 되는 경우도 이러한 동일시와 같은 경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보통 때는 잘 못하는 건데 어, 중요한 타인이 그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 나도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라고 따라하는 거죠. 그런 게 바로 동일시라고 얘기하는 경우. 그 외에도 또 몇 가지의 또 방어 기제가 또 있습니다. 뭐 억제라는 거. 근데 억제라는 것과 억압이라는 게 조금의 의미의 차이가 있어요. 억제라는 것은 해롭고 바람직한 못한 생각과 충동에 대해서 신중히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근데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억압과 구분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억압은 의식에서 밀어냄으로써 자아를 방어하는 기제가 바로 억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죠?
의식적으로 통제를 하면 그거는 억제예요. 근데 억압은 무의식적으로 내가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억압에 우리가 얽매이게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억제는 그걸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그거를 해결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감정 전이. 아까 우리가 그 전이나 대치라고 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만약에 엄마한테 꾸중을 들어서 화가 났어요. 그러면 그 어린애는 마당에 있는 개한테 막 그 화를 푸는 거예요. 엄마한테 꾸중을 들어놓고. 그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바로 감정 전이. 보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인정을 받음으로써 다른 부분의 실패나 약점을 보충하여 자존심을 고양시키는 거예요. 사실 나는 그 돈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어요. 그리고 잘하는 것도 별로 없어. 근데 골목 대장이 되면 주목은 세요. 그러니까 딴 걸로 다른 사람들을 리더가 못 되잖아. 내가 똑똑하긴 하나 뭘 하나 그게 없어요. 돈이 많으면 뭘 막 사주면서 애들 앞에서 내가 골목대장 역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돈 없는 골목대장이라는 건 뭐예요? 딴 건 없어. 근데 주목은 잘 써. 주목이 강해. 그걸로 내가 오히려 나머지 것들을 다 보충할 수 있잖아요. 보상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가 바로 보상이다라고 하는 방어기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치환이라는 게 또 다른 방어기제예요. 원래 목표 대상은 있었어요. 근데 그 목표 대상을 어, 공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대형 목표로 전환해서 긴장을 해소하는 거예요. 그 원래의 사물이나 사람을 취득하기 어려울 때 그게 이제 내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물이나 다른 사람에게 그 에너지를 쏟는 겁니다. 그런 경우들도 아마 여러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내가 원래 좋아하는 사람은 누군데 그 좋아하는 사람을 마음껏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할 수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막 그 에너지를 다른 사람한테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테리라는 것도 우리가 흔히 많이 알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히스테리라고 하는 거는 힘든 상태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상태를 벗어날 수 있게끔 신체 증상을 발달시키는 거예요. 신체 증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명절날 갑자기 손에 마비가 온다. 사실은 생물학적으로는 아무 신체적으로는 사실은 정상적인데 내 마음이 명절날 막 일하고 막 하는 게 너무 막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든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끔 손에 마비가 오면 일할 수 없으니까 그죠? 벗어나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모님들로부터 막 공부해라 해서 막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공부하기가 싫어서 학교 가기 싫으면 어때요? 아이들은 엄마 나 배 아파. 사실은 그게 진짜 아픈 게 아닌데 그죠? 꾀병을 부리는 건데 근데 갑자기 그 학교 가기 싫은 날 아침 먹은 게 체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정말 가기 싫으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히스테리라고 하고 주지화라는 거는 좀 지성화라고도 얘기하는데 정서적으로 위협이 되는 상황을 추상적이고 지적인 용어로 사용함으로써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라는 걸 보이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좀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그렇게 보이지 않으면 뭔가 위협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피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부정이라는 거, 디나이얼. 제가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경우. 그래서 파출소에서 아들이 뭘 잘못해서 잡혀 있다라고 얘기하는 전화를 받으면 우리 아이가 그럴 리가 없어요. 그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막 이렇게 부정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바로 디나이얼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방어 기제라는 걸 우리는 상황에 맞게 사실은 다 적절하게 사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런 방어 기제를 다 사용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 일상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방어 기제를 어,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바로 다 방어 기제가 나타나게 작동하는 것도 이드와 에고와 슈퍼에고의 갈등 관계를 해소하려고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방어 기제까지 얘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 프로이트의 성격 이론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사항 있으시면 수업 시간에 해주셔도 좋고 그 강의 홈페이지에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예, 보강 수업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